대선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기 위한 비상조치로 선대위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당장 내일 투표일이라면 누구를 뽑겠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39.3%, 윤석열 후보 27.3%를 기록했고 이 두 후보의 격차 12%포인트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최근 지지율 약진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을 또 볼까요?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추이가 나왔네요. 이재명 후보가 38.5%, 윤석열 후보 28.4%로 나타나면서 격차는 10.1%포인트, 안철수 후보는 이 조사에서도 8%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넥스트 리서치의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4.9%, 윤석열 후보는 26%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 8.9%포인트 오차 범위 바뀌고요. 이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7.8%로 8%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골든크로스 얘기도 하면서 데드크로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더 현실성 있는 대답일까요? 일단 뭐 골든크로스라고 하면은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서 네. 이렇게 뭐 역전을 했다. 역전하는 거고, 데드크로스는 상대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역전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데드크로스 성격이 좀 더 강하다. 한 7대3 정도로 데드크로스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으면 1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네. 한 달 전에 비하면은. 근데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방송 3사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은 일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잘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 개가 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다. ARS와 전화 면접은 좀 다른 거죠? 다르죠. ARS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 한번 야당이 정확하게는 야당 후보가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당 후보가 더 잘 나왔습니다. ARS에는. 그래서 야당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전화 면접은 최근에 나온 거 전승입니다. 이재명 후보. 네. 그리고 ARS도 한 9승 3패 뭐 이 정도로 앞서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격차가 꽤 많이 벌어졌다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캠프가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큰 변화가 없다. 약간 오르긴 했지만 예. 네, 큰 변화가 없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 씨의 사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떤 허위 이력 뭐 이런 것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뭐 실언들이 잇따라 있었고 정책적 부족, 뭐 어떤 준비 부족 이런 것도 있었고 선대위 내용도 있었고 네. 예를 들면 뭐 토론 거부도 있었고 이게 지금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가 원인이다라고 지금 보기 어려운데 김건희 씨 사과도 지금 몇 개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정적 여론이 50%가 다 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것도 제대로 사과가 안 됐다. 늦은 데다가 제대로 사과가 중도층한테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해 말에 네. 1월 달에 더 빠질 거다 얘기했거든요. 지지율, 윤석열 후보 지지율. 예.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지금 당분간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잠시 뒤에 얘기를 더 하고 이 여론조사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해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빠졌잖아요. 네. 지지율이 많게는 10% 정도 빠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은 한 2대1 비율로 2는 무응답충 그리고 1은 안철수 후보 이 정도 비율로 나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2에서 3%포인트 지금 전주나 전전주에 비해서 올랐거든요. 네. 그게 그 정도 이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세계일보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10%를 넘은 것도 있었습니다. 두 자릿수가 처음 예, 나왔죠. 두 자릿수가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것도 다 8% 이상이다라고 본다라면은 10%가 견고하게 나오면은 이 10%가 어떤 의미냐면은
5%가 넘으면은 보통은 단일화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10%가 넘으면은 단일화 협상의 주체가 된다라고 보통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지금 선을 긋고 있지만은 어쨌든 추후에 단일화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거리를 긋고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 단일화 얘기가 만약에 본인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본인의 상승세가 멈춰버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빠져야 안철수 되니까.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쯤 되면 오히려 야권의 골든크로스는 자기 때문에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과 1대1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권은희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단일화 협상 과정이 길어졌을 때 항상 손해 보는 거는 안철수 후보였어요. 그렇죠. 2012년 대선도 그랬고 올해 아니 작년이군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협상 과정이 지리밀려라면은 결국은 양당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만에 하나 단일화를 하더라도 2월 말 막 늦으면 3월 초에 진짜 뭐 소위 말해서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모든 선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원하는 후보 쪽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이번엔 이 사람이 되겠구나 하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시간이 갈수록 부동층이 오히려 늘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호감 선거인 거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뭔가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 신인으로서의 신선함을 기대했던 어떤 표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 그게 특히 2030에서 많이 빠졌다. 네. 이 안철수 후보의 2030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부동층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 부동층이 지금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한 15에서 많으면 한 25%까지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부동층이.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 안철수 후보한테 다 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는 못해요. 지금 네. 현재 지지율이라면은.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가든 단일화의 어떤 추동력이 추후에 생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압도적인 우세 정도 되려면 40% 정도의 지지율이 어떤 후보에서든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둘 다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이 2017년 대선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41%, 소수점은 다 빼겠습니다. 41, 그리고 홍준표 24, 안철수 21이었거든요. 24, 20을 더하면 45라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많이 빠지고 안철수 후보가 약진한다. 그러면은 이때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졌거든요. 2017년에는 네. 문재인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 빼고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 완전 한쪽 후보가 몰락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윤석열 후보 측은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습니다. 선대위에선 비상이 걸렸고 김종인 위원장은 전면 개편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본부장들의 사퇴까지도 좀 생각이 되고 있죠. 뭐 이 정도 칼을 뽑았으면은 거의 뭐 전면적 개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부장 사퇴가 아마 거의 유력할 겁니다. 반발을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위기 상황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큰 틀에서 다시 선대위를 개편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 뭐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상당수가 물러날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아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예상을 못했는지 5일 일정을 갑자기 다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자막에 윤석열 후보 일정 전면 중단 이게 나가는 이게 그렇죠. 모습이 이제 잡혔어요. 윤석열 후보 몰랐다라는 게 이제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 후보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글자로 이거- 자기가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총괄 네. 선대위원장 자리가 의미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개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소위 말하는 그립감, 김종인 위원장의 그립감, 특히 윤석열 후보와 가까웠던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측근들이 사퇴를 하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그립감이 강해지는 거고.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메시지 연설 내가 다 챙기겠다. 그렇죠. 비서실이 후보의 성향에 맞춰서 지금 메시지 내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 정서에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립감을 강해지겠다. 일맥상통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와서 이야기했던 개편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이제 말일 12월 31일에 두 사람은 김종인, 이준석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선대위 복귀 안 한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행간을 읽으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미 많은 상황을 공유했다. 그리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라는 게 얘기였어요. 이미 이신전심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이 심각한데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만난 다음에 선대위 바로 해버리면은 이준석 말을 들어서 이거를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기감, 여론조사들이 막 쏟아지고 막 지는 게 나왔을 때 전격적으로 순식간에 칼을 빼들어서 한꺼번에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기 위해 지금 칼을 빼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구상이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기존에 이제 본부장급들이 생각했던 선거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충돌하는 거네요. 충돌을 이제 뭐 선대위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복귀할 거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정법은 의미가 없다. 많은 고민하는 하루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선대위 개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느냐를 보고 복귀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저께군요. 그 뭐 유튜브 한 그 방송사 유튜브에 나가서 이준석 대표가 네. 윤석열 후보의 승리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그렇죠. 이게로 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메시지 다 관리하겠다. 그리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말하지 않고 바로 요거를 선대 개편하겠다. 긴급 발표. 그리고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지금 그립감을 김종인과 이준석이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 그리고 메시지도 다 통제할 가능성. 이게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즉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윤 후보의 퇴행적 발언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올라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상승을 했지만은 그 폭이 한 2~3%포인트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뛰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실책과 뭐 거칠게 얘기하면 삽질이 이어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선대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먼저 강하게 교정을 하는 것. 다만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적 준비 부족 아니면 또 뭐 이런저런 모습들을 봐서 네. 지금 이거를 교정한다고 해서 예전만큼 복귀할 것인가 지지율이 그거는 미지수인데 어쨌든 강하게 좀 말을 줄이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겠죠. 예. 보니까 이제 오늘 이미 처음으로 사퇴한 사람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신지혜 전 대표 새시대 준비위에 영입됐던 인물인데, 근데 나가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또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신지혜 씨가 이 정도로 중량감 있게 주목받을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네. 사실 좀 이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은 거고 신지혜 씨는 이제 사실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인이 있었던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 돌아가기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가기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입지가 없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돕겠다라는 말은 했거든요. 내가 선대위 밖에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준석과 대립각을 세우는 윤석열 쪽에 이제 붙겠다라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했느냐라고 대립각을 세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요 선대 개편을 계기로 급 화해 모드로 된다라면은 신지혜 이제 전 수석 부위원장은 네. 갈 곳이 없는 거죠.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이미 없어도 될 논란이 만들어졌던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이죠. 쉽게 얘기하면 손절이고 잘못된 영입이었다라는 거고 새시대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영입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선대위 개편을 하면서 그거는 선대위 바깥의 기구지만은 그걸 해체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상 식물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이 얘기했던 그 삼김 트로이카 이런 거에서 네. 김한길 위원장 그 조직의 뭐 사실상의 이제 정지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사실상 이제 좀 힘을 많이 빼는 이렇게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뭐 여야를 넘나들고 세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사람의 선대위를 만들겠다라는 큰 뜻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반문 빅텐트라는 건데 네. 여기에서도 어떤 관통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신지혜로 대표되는 일단은 이런 그 좀 튀는 그리고 이 당의 방향성, 정체성 그리고 당 지지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한다라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신지혜 후보를 이제 안고 감쌌지만은 지금은 이제 손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김민정 교수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당내에 20대 남자를 남자들이 위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랑 갈등도 있고 하태경 의원이랑 갈등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여러모로 지금 다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선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후보가 중심이 되는 거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그래도 후보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중간에 김병준 뭐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만 제대로 쓰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근데 후보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 지금 10%포인트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후보가 중심이 되는 게 원칙이 맞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본인이 중심이 돼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윤석열 후보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본인의 말실수가 너무 많고 본인의 어떤 뭐 개사과라든지 늦은 뭐 사과들 이런 어떤 태도들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겠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겠다라는 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고 이준석 대표도 이신전심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느냐가 뭐 오늘 있을 국민의힘에서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를 좀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여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경제 정책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내일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복당 신청을 오늘부터 17일까지 받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분화돼 나갔던 호남계 동교동계 인사들 이런 분들을 다 조건 없이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불이익을 안 주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합이죠. 지난해 말에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게 협치정부, 통합정부, 실용내각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예. 큰 틀에서 보면은 다 통합인 거.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까지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가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들. 그래서 올해 이제 공세적인 정책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좀 사과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대장동 사과, 조국 사태 사과, 부동산 사과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왔다라면 올해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 그게 내일 기자회견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반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런 어떤 안 좋은 소문에 더 많은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보다 좀 빨리 사그라들었네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소문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게 있죠. 이를테면 네네. 대장동 같은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2명이나 사망을 했고 근데 저쪽에 너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 좋은 게 덜 주목을 받는 이런 현상인 거죠. 지금 검색어 비중을 보면은 원래 비슷비슷했거든요. 두 사람이 이재명, 윤석열. 네. 근데 지금 2배 차이 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2배 많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많은 게 아니라 네. 안 좋은 네거티브한 것들로만 2배가 많아요. 이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고 네. 그런 상황들을 좀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관리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월세 부분 얘기도 많이 하고 아니면 주식을 많이 끌어올리겠다,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2030 세대 부분에 대한 희망을 좀 주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0대 여론조사마다 좀 다른데 30대는 절반이 부동층이고요. 20대는 많게는 70%가 부동층이에요. 아직까지 2030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40대로 가면은 20% 그리고 50대로 가면 10%대로 부동층이 줄어듭니다. 네. 지지 후보를 정했다, 바꾸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2030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기가 부동층이자 중도이자 실용주의 노선에 따르는 실용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은 이미 뭐 유튜브 경제 채널 3프로 TV에 나와가지고 비교 우위를 가져갔잖아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더 이제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골을 넣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제 아까 안철수 후보의 이제 상승도 봤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게 이제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만 하면 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심상정 후보의 어떤 지금 최근의 지지율의 정체는 네. 사실은 토론으로 해결될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보 진영에서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어떤 비토 또 하나 한계를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정의당에 대한 한계하고 똑같아요. 정의당이 대한 세력이 정치 세력으로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 돼버렸어요. 네. 연이은 어떤 실책들 우왕좌왕하는 모습, 옛날 조국 사태부터 계속 조국 나온 거죠. 사태부터 네. 그랬고 뭐 이를테면 당대표 성추행부터 해가지고 여러모로 뭐 이를테면은 그 민주당에서 있었던 성추행에 대해서 뭐 정치인들의 성추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의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좀 돌아섰다.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크게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토론을 함으로써 소폭 오르겠지만 안철수 후보처럼 막 2, 3%, 뭐 5%포인트까지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대선은 조금 심상정 후보한테는 실현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2달 정도 남았으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 이 지지율의 변화는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다. 일단은 이 국민의힘 선대위가 얼마나 이제 개편이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오늘 내일 보시면 되고 그러면 큰 틀의 윤곽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후보가 2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뒤로 갈수록 단일화 대선이 될 겁니다.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대선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다시 반등을 한다라면은 단일화 얘기도 뒤에는 나오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두 양강이 각축을 벌이는 모습. 그런 거에서 이제 어디가 또 덜 실수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자기가 정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민생이나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정해서 이제는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윤석열 후보는 공정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메시지를 정하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게 김건희 씨 사과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표를 잃은 게 대체적으로 조금 태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발언이 어디에서 실언이 나왔냐면은 좀 편안하게 후보가 가가지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네.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후보가.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제된 정치인의 언어를 별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뭐 국민의힘에서는 달변이라고 얘기하는데 달변인 건 모르겠고 다변인 건 확실해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다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류의 상황에 대해서 뭐 실수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런 류의 실수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조금 본인이 컨트롤을 좀 한다라고 보면 정치인의 언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쪽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말을 하지 말게 하자. 필요한 말만 딱 정해진 말만 하고 말을 하지 말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너무 지금 많다 행사가. 행사를 좀 줄여서 메시지를 조금 일관되게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전략으로 지금 큰 틀에서 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후보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들을 좀 높여줄 수 있으리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